안녕하세요, 리버스패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날 나스닥이 1.8% 상승 마감했음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개별 종목들이 전날 애프터마켓 대비 갭상승을 거의 안 하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니 프리마켓에서부터 천천히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강세였던 반도체, 조선, 2차전지 테마주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승 혹은 반등은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끝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반등하는 힘이 약했습니다. 다행히도 2시 반 전후로 지수가 쌍바닥을 찍고 개인들의 2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로 지수를 1% 정도 반등을 시키면서 대형주들이 약간이나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꿈에 4천을 넘으면서 계속 오르던 코스피가 일단 지수가 꺾이니 확실히 종목들이 상승하는 힘도 빠지고 단타를 칠 만한 종목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날입니다.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규장이 시작을 하고 곧바로 반도체, 조선, 2차전지 테마주들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원전주 대장급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곧바로 전고점에 닿았습니다. 보통 장 초반에는 돌파를 잘 따라잡지 않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엔 계속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라 너무 늦지 않게 베팅을 할 수 있었고 사자마자 큰 수익을 봤습니다. 장 시작하고 2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가 4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 들어왔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갈 줄 알아서 거의 매도를 안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치고 급격하게 올라서 그런지 프로그램도 다 매도를 하고 나가고 안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까지 손절에 가담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호가창에서 매도 매수세의 강도와 프로그램 수량,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일단 손절로 대응했고 플러스 2억이 마이너스 2억이 되면서 초반부터 매매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고점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횡보를 하면서 잠정치의 기관들의 매수가 찍혔고 당일 매도로 돌아섰던 프로그램도 다시 천천히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2시 반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오늘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후장에 손실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이 때문에 다른 매매에도 영향을 끼치며 결국 지수 조정이 나오는 날에 귀신같이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로보스타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원전, 조선주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 로봇주에서 최근 많이 올라온 로보스타가 또다시 전고점에 올라와서 돌파 매매로 짧게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로봇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새로운 좋은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테마가 없으니 매수세가 몰린 느낌이라 길게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단기과열 3일차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주가 단기과열을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는 단기과열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단기과열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급등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시장이 좋고 2차전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단기과열 구간에 갇혀 다른 2차전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에코프로가 단기과열이 해제가 되어서 매수세가 몰리면 빠르게 상승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잠시 하락할 때 매수를 잡았고 프리마켓 시장 자체가 종목들이 강한 모습은 아니었기에 저점 대비 7% 상승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10만원을 넘기는 어려워 보여서 일단 매도를 하고 정규장이 시작된 후 프로그램 매수세나 10만원 재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ICTK는 양자 관련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양자 테마는 올해 처음 테마가 등장했을 때 자주 매매했지만 최근에는 매매하지 않는 테마입니다. 다만 오늘 ICTK에 나온 글로벌 양자 기업 BTQ와의 양자 보안칩 공동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뉴스에 지분 투자 이야기까지 나오며 내용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테마주들 중에는 겉으로만 테마에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뉴스는 실제로 양자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시장이 양자 테마가 가는 흐름은 아니었지만 이 뉴스는 상한가까지 갈 만한 수준의 호재라 판단을 했고 고점 돌파할 때 2번이나 진입을 했으나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아 빠르게 손절을 했고 이후에는 오후장 반등을 기대하며 분할 매수를 했지만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반등 구간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며 매도했습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ESS 테마로 크게 상승한 상황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는 예상치 하회였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시장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큰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매도세를 전부 극복을 하고 실적 발표하기 전보다 오히려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을 동반을 해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을 줄 때 매수하기 시작했으며, 상승할 때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피보나치 38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에서부터 비중을 실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는 더 하락을 하는 바람에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절을 했고, 오후 들어 프로그램 매수와 잠정치 기준 기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며 상황에 맞춰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며 추가 상승을 기대했지만 오후장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가져가면서 삼성 SDI가 추가로 상승하지 못해서 나머지 물량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강해서인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7월과는 다르게 실적이 컨센 하회가 나와도 조금 하락하다가 강한 매수세에 다시 올라오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한정으로 주요 실적 발표가 있는 대형주에서 이런 패턴을 이용한 매매를 자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